저녁 햇살이 낡은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하이 씨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은 천천히 작은 방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찬장에 멈췄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길로 찬장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깊은 찬장 안쪽에는 닳아버린 벨벳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인 고풍스러운 시계가 있었습니다. 하이 씨는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시계는 그가 반세기 넘게 간직해온 것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웃집 지붕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그의 막내딸이 남편과 갓 2살이 된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중병에 걸려 치료비로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이 씨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의 나이와 형편으로는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시계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이 씨는 시계를 깨끗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싼 다음 위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작은 집을 나와 뒷문을 닫았습니다. 붐비는 거리에서 그는 인파 속에 파묻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쁘게 지나다녔고 낡은 옷을 입은 마른 노인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은 후 하이 씨는 전당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푸꾸이 전당포라는 간판이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당포 안은 낡은 물건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짙은 담배 냄새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하이 씨는 카운터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 않는 중년 남성이 앉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씨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맡기러 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하이 씨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경멸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맡기시려고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이 씨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남자는 시계를 집어들고 몇 번 돌려보다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중하다고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낡아빠진 시계는 별 가치도 없을 겁니다. 하이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골동품 시계로 2반년도 더 된 것입니다. 골동품이라고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 남자는 조롱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계에는 50만 동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돈으로는 손녀를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는 짜증이 난 표정으로 시계를 카운터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하이 씨는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당포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썼으며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남자는 하이 씨를 힐끗 보더니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가 전당포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전당포 주인 푸는 금세 태도를 바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키엔 씨. 푸가 키엔에게 보여줄 물건들을 꺼내느라 바쁜 동안 하이 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시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키엔이 우연히 카운터에 놓인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키엔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시계 제가 좀 봐도 될까요? 푸는 놀란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냥 낡은 물건일 뿐입니다. 키엔은
시계를 집어들었고 마치 무언가 비범한 것을 발견한 듯 그는 시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심지어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키엔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19세기 말에 제작된 파텍 필립 초기 모델입니다. 극도로 희귀한 시계입니다. 푸와 하이 씨는 모두 깜짝 놀라 키엔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고 하이 씨는 가슴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키엔은 하이 씨에게로 몸을 돌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계가 어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이 씨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키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시계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키엔의 말은 작은 전당포 안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전당포 주인 푸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 씨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고 균형을 잡기 위해 카운터에 몸을 기대야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라고요. 키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텍 필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시계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걸작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계가 경매에서 거의 500만 달러에 팔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 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하이 씨에게 했던 경멸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몹시 후회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낡은 시계인 줄 알았습니다. 키엔은 불쾌한 눈빛으로 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물건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이 씨는 방금 들은 엄청난 정보에 정신이 멍해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심한 동에 팔아넘길 뻔했던 물건이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 키엔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계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하이 씨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손녀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키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여기서 파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가 시계 수집가 몇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귀중한 시계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실 겁니다. 하이 씨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물론입니다. 키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가 시계 전문가입니다. 어르신과 같은 분들을 돕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그동안 전당포 주인 푸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과 어르신의 시계를 잘못 평가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이 씨는 푸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키엔은 하이 씨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시계에 합당한 구매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하이 씨는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키엔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하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전화번호입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려다보았고 고가시계 전문가 김기현이라는 글자와 함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무실 주소를 읽었습니다. 하이 씨와 키엔이 전당포를 떠나려 할 때 푸가 갑자기 후회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어르신과 어르신의 물건을 평가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이 씨는 몸을 돌려 온화한 눈빛으로 푸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푸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키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교훈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하이 씨는 희망에 가득 찼고 키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으며 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당포를 나선 하이 씨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본 다음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관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이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 씨는 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는 딸이 걱정과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어린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아이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날 밤 하이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탁자 옆에 앉아 시계를 앞에 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시계가 가문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이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 낡았지만 깨끗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싼 다음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섰을 때 새벽 햇살이 막 떠올라 도시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이 씨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키엔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이 씨는 명함을 꺼내 보이며 약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기현 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이 씨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전자 패널의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R씨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밖으로 나갔고 키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키엔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으며 진열대에는 귀중한 고가 시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이 씨는 그 시계들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계는 가져오셨습니까? 하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키엔은 상자를 열고 시계를 꺼낸 다음 전문 도구들을 사용해 꼼꼼히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후 키엔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이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파텍 필립 초기 모델일 뿐만 아니라 매우 희귀한 특별판입니다. 원형 그대로이며 보존 상태도 훌륭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계의 가치가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이 씨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 시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키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몇몇 수집가와 경매사들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시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계가 7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사이에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금액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는 하이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르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매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 수집가에게 직접 판매하시겠습니까? 하이 씨는 잠시 침묵하며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손녀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이 금액은 너무 큽니다.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계는 적절하게 보존되고 전시될 것이며 어르신께서는 필요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는 어르신의 손녀딸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방법은 손녀딸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키에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박물관에 연락을 해볼 테니 우리는 이 과정을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일이 하이 씨에게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계는 여러 전문가의 감정을 거쳤고 마침내 스위스의 한 유명 시계 박물관에서 저백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이 귀중한 선물을 남겨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받은 돈으로 손녀딸을 해외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키엔과 약속한 대로 희망의 시계 재단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노인과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하이 씨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전당포 주인 푸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푸는 전당포 수익의 일부를 매달 희망의 시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년 후 희망의 시계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하이 씨는 건강을 되찾은 손녀딸 그리고 키엔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재단의 도움을 받은 많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청중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하이 씨의 이야기와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흩어지자 키엔이 하이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 씨는 궁금한 눈빛으로 키엔을 바라보았습니다. 키엔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전당포에서 만나기 전부터 어르신의 시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키엔이 설명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계 수집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께서는 베트남에 있는 극도로 희귀한 파텍 필립 시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시계를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셨지만 찾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전당포에서 어르신의 시계를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계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하이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바로 그 시계를 사지 않았던 건가요? 키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르신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르신을 돕고 싶었고 그것이 제 아버지께서도 원하셨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이 씨는 키엔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엔. 당신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도와주셨습니다. 키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귀중한 물건을 수집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그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이 씨의 손녀딸이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를 껴안았고 건강해진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이 씨는 손녀딸을 껴안았고 다시 한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키엔을 바라본 다음 희망의 시계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슴 벅찬 행복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가,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일들에 있다는 것을 배웠단다. 키엔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이 씨.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한 마음이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보다 더 소중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하이 씨와 키엔 그리고 손녀딸은 함께 강당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마치 그들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이 씨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푸꾸이 전당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고 푸가 한 고객에게 상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경멸이나 무뚝뚝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푸는 이제 고객에게 인내심 있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이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과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이 씨는 창가에 있는 익숙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파텍 필립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시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친절을 계속해서 전파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달빛이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음이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하이 씨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시계, 사랑과 친절의 시계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노인과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많은 사람에게 친절과 단결의 힘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때 그 잠재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희망의 시계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점점 더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재단 설립 기념일에 하이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친절의 힘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의 가치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계는
바로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과 함께 하이 씨는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보다 더 소중한 유산, 시간이 흘러 하이 씨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친절과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운명적인 만남과 그로 인해 시작된 수많은 선행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이 씨는 손녀딸과 함께 희망의 시계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아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단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이 씨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젊은 여성이 하이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희망의 시계 재단에서 혜택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 씨는 민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찡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 양,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려. 그대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라오. 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민양. 하이 씨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오. 며칠 후 하이 씨는 민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이 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강단에 섰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자 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키엔과의 만남과 희망의 시계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때로는 밝게 웃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큰 돈을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아깝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 돈이 있었다면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이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다는 보람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겐 그럴 기회가 이제는 없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강연이 모두 끝나고 하이 씨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하이 씨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희망에 찬 눈빛을 보며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이 씨는 여느 때처럼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이 씨는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하이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도 하이 씨는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싹을 틔워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하이 씨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하이 씨는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계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 씨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희망의 시계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 그에게 감동을 받아 자원봉사를 시작한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키에는 하이 씨의 손녀딸에게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정중히 건넸습니다. 이 시계는 할아버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물건입니다. 이제 아가씨께서 이 시계를 간직하며 할아버님의 뜻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손녀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엔 아저씨.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키엔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손녀딸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희망의 시계 재단을 이끌었고 재단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씨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이 씨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이 씨의 삶은 그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 남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